커넥트 오늘과 내일입니다. 오늘은 케이프투자증권 최형기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최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마감됐죠. 26차 유엔 기후 협약에서 중국과 인도가 이제 아무래도 석탄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그 양국의 같은 반대로 인해서 반쪽 합의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진단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 그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총 200여 국가가 참여를 했고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목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이번 합의문을 통해서 석탄과 화석 연료 자체가 언급된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적 퇴출이나 단계적 중단이 아닌 단계적 감축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원칙을 굽힌 타협안이라는 지적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쪽짜리 좀 합의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성과 현실성이 좀 다소 결여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 어떤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이제 바람직하고 가야 될 길임은 분명합니다만 현재 산업계에서 필요한 전력 수요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국가별 할당량 등 또 정해지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좀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코로나 이슈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반면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데 이런 코로나 이슈가 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유럽 일부 국가, 그러니까 이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함에 따라서 이제 재차 그 방역 조치 단계를 강화하는 혹은 이제 봉쇄 조치를 재차 시행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경구용 치료제 개발 등으로 일상 회복으로의 기대감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어하지 못할 만큼 재차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또 소비 위축 이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유로존 그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환율 부분이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글로벌 달러와 강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영국과 유로존에서의 어떤 경제 전망이 좀 다소 불투명해지고 있고 또 최근처럼 어떤 봉쇄 조치로 인해서 경기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면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라든가 유로화의 가치가 약세 흐름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 우리 시장을 보면은 거의 테마 중심의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 연구위원님, 이런 장세에서 투자자에게 어떤 전략을 한번 권해주시겠습니까? 국내 증시가 사실 이제 오늘은 1%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간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뚜렷한 주도주가 없었던 장세였기 때문에 테마 위주의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진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게임 업종, 즉 최근에 이제 그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NFT라든가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주에는 카카오 계열사들의 컨퍼런스라든가 또 국내 최대 게임쇼인 그 지스타 2021 등이 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의 관심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도주가 없는 장세,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또 정책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결국에 매크로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이 이들 소프트웨어라든가 게임, 엔터 미디어 업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업종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장을 통해서 보면 결국에 이제 반도체 업종도 어쨌든 바닥권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련 어떤 악재들이 지금 많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하락세는 좀 제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IT 업종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지켜봐야 될 경제 변수와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 지난 10월 중에는 중국의 전력난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물가 지표가 쇼크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상보다는 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금융시장에는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 실물 경제 지표가 지난 3분기 대비해서는 좀 개선될 어떤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데 금주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 등이 예상치에 부합되거나 혹은 상회하는 결과가 도출이 되면 지금 10월 달에 특히 시장을 눌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러한 어떤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금융시장에는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좀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경제 변수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K푸드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